안녕하세요. 아키안입니다. 요즘 무더운 날씨로 모두 수고가 많으시지요? 저도 관리하는 공동주택 현장에서도 극서기로 책 읽기 좀 많아졌습니다. 안전기준은 체감 온도 33도 이상일 경우에 2시간당 20분씩 근로자에게 휴식을 취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요즘은 너무 더운 나머지 햇빛에 노출된 근로자는 2시 이후에는 실내 작업으로 전환하거나 그게 안 되면 당일 작업을 종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더운 날씨에 업무 외에도 기숙사 공부에 전념하시는 우리 소장님들 모두 다 수고 많으신데요. 그래서 이번 8월 23일 시행 예정인 137회 건축시공기술사 예상 문제를 만들어서 공유하오니 많은 분들의 성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135회, 136회 출제 문제, 공정별 빈도 및 출제 난이도 분석을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35회는 올해 1회고, 136회는 지난 회 문제인데, 그런 문제들이 어떤 출제 빈도가 되었고, 출제 난이도가 어땠는지,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죠.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은, 135회 공정별 출제 빈도에서 봤을 때는, 그때는 이제 거부지 동발이 문제가 나오지 않았고 철근공사가 이제 문제가 좀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용어에서도 그렇고 지난 5월 이제 136회의 공정별 출제 문제 빈도를 보니까 시험 문제 나오지 않았던 계약제도 그 다음에 거부지 동발이 공사는 이제 한 문제씩 나왔었고요. 이번에 기초공사도 안 나왔습니다. 대신에 철거공사는 좀 많이 나왔던 그런 문제였죠. 여러분이 좀 기억하실런가 모르겠습니다만은 136회는 144명이라는 굉장히 역대적으로 많은 어떤 합격자를 배출했습니다. 시험 응시자도 좀 많아요. 보통은 좀 적을 때는 응시를 1000명 정도 하시고 실제로 이제 시험 치시는 분들은 1000명이 안 되거든요. 이번에는 시험 치시는 분들도 1000명이 넘었습니다. 네, 거기에서 144명이 합격을 했는데 퍼센트 따지면 13. 몇 프로가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이거 거의 기사 합격률하고 비슷한 그런 어떤 내용이라서 저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135회는 예정대로 저희가 생각했던 그 어떤 인원대로 합격을 했기 때문에 저도 충분하게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136회는 출제도 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비교적 좀 쉬웠고 문제도 그다음에 합격도 많이 돼서 그동안 특히 이제 작년 재작년에 고생하셨던 분들 그때는 문제 출제도 좀 어려웠고 합격자가 좀 적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번 136회를 통해서 좀 해소가 되었던 부분이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공부를 이제 지금 시작하셨거나 또 사실 136회에서 조금 미스가 있었던 분들은 절제부심하시고 굉장히 이번에 그 137회 문제에 굉장히 좀 관심을 좀 가지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정별 출제 빈도를 봤을 때는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일단 골고루 출제를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요. 지난해에 안 나왔던 문제 출제를 찾아서 반드시 그 문제를 한 문제라도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식을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출제자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것은 이번에 137회는 어떤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올까 이렇게 예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래프를 보시면 계약제도부터 인허가까지 녹색 건축 인허가 보시면 절대 13개 공정 중에서 뒤쪽에 있는 것들은 꾸준히 나올 거예요. 총론 안전은 계속 나올 거니까. 또는 앞쪽에 있는 문제 중에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토공사, 기초공사 쪽에 좀 문제가 좀 소홀했기 때문에 조금 더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다 이제 어떤 조건들을 제외하더라도 세 번째 시험에서는 철근하고 철골이 나왔으면 반드시 콘크리트가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매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8월 23일 시험에는 콘크리트를 좀 많이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실 때 그런 거 참조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난이도 분석인데 이것도 참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어느 챕터가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좀 난이도가 어려웠냐 쉬웠냐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좀 살펴볼 게 보면 서술에서 각각의 135회, 136회는 상중하로 나눴을 때 1, 2, 3회는 105 굉장히 쉽게 나왔죠. 즉 135회보다 4교시만큼은 136회가 훨씬 쉽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마지막에 4교시를 이제 시험 치시면서 좀 굉장히 좀 이렇게 수월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출제하신 분들이 굉장히 경험이 많고 좀 이렇게 배려심이 많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거기다 합격자가 많이 나오니까 136회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이렇게 136회가 기억할 만한 어떤 시험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2월달 시험이나 5월달 시험이나 난이도가 똑같습니다. 예, 요게 아주 기가 막힌 건데 이렇게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상중하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난이도의 부분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그만큼 출제 난이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이제 136회가 시험이 안 되셨던 분들이거나 시험을 공부를 이제 거의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은 137회는 반드시 시험 치셔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작년, 재작년, 특히 재작년에 계셨던 출제자들의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라 말씀드리는 건 좀 결례인 것 같고, 세 번째 시험은 좀 이렇게 출제 예상하기가 좀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시면 앞으로 지금 한 달 좀 안 남은 이 기간에 좀 제가 이제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문제를 좀 제시할 테니까 몇 문제 되지 않다, 10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조금 준비해 놓으시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보면 두 번째로 출제 문제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볼게요. 올해 문제들이. 그래서 올해 출제위원들이 어떤 문제를 냈느냐. 즉, 이번 나오는 문제들은 135회, 136회 문제는 안 나오겠죠. 그렇죠. 이번 137회는 당연히 안 나오지만 성향이 있다는 것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출제 의도를 보고 앞으로 이제 137회가 이렇게 나올 거다는 걸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그걸 살펴보는 거고 하는 거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여기서 135회, 136회 문제를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왼쪽 편에는 이제 1회 문제인 135회 문제, 그리고 오른쪽 편에는 2회 문제 136회 문제를 각각 교시별로 제가 이제 한번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여기 1교시니까 요 문제겠죠. 보시면 일단 녹색 카테고리가 안전입니다. 그래서 1회 때는 사람안전보건관리비, 그리고 낙하물 방지망, 그리고 2회 때는 공통가설공사, 직접가설공사. 그렇죠. 이제 이 가설공사가 이제 실제 안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했죠. 그걸 이렇게 물었고, 조금 주요하게 봤던 게 이번에 좀 철근이 많이 나온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철근이. 그래서 보니까 1회에는 철근 가스 압점, 그 다음에 확대머리 이형 철근, 그 다음에 부식방지 품질관리 방안. 2회 때는 이제 프리패브 공품, 그 다음에 이제 배력 철근, 온도 철근,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또 그런 유형들이 좀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된 부분들은 이거는 이제 마감공사 또는 기타 공사 쪽인데, 마감공사 쪽을 보면 1회 때는 타일의 접착력 검사, 석재 앵커 긴결공법, 그 다음에 2회 때는 녹상 녹화 방수 공사. 비교적 쉬운 문제죠. 즉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마감공사에서는 아주 생뚱맞고 새로운 문제보다는 기존의 쉬운 문제를 많이 갖다 놓고 출제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제도 이렇게 좀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감공사는 특이한 공사를 찾지 마시고 기본적인 문제 계속 나왔던 문제를 좀 위주로 해서 리뷰를 해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철근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철골 문제도 지금 표시를 안 한 것들이 나머지 콘크리트, 철골, 뭐 기초, 뭐 이런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들도 실제로는 문제가 아주 새로운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13개 중에 10개를 고르는 문제이긴 하지만 비교적 다른 회에 비해서는 좀 쉽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번 회에 137회는 어떻게 나올까? 3회에는 어떻게 나올까?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아주 독특한 문제가 좀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을 좀 이렇게 골탕 먹이는 그런 문제는 잘 안 나올 것 같다는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좀 다행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공부하실 때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2교시 이제 서술 문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녹색되어 있는 부분들 보면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건물의 해체공사, 요거를 제가 안전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2회 문제도 가설공제, 강간비계, 시스템 비계, 그 다음에 해체공사, 이런 데가 나왔죠. 지금 특이한 건
해체공사가 1회, 2회 문제 두 번 연달아 나왔죠. 3회 연달아 문제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해체공사 문제는 안 나올 것 같고, 차라리 해체공사 쪽에 문제를 나오시게 한다면 그것보다는 성면조사라 이제 그쪽에 문제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지금 성면 쪽에 문제 안 나올 수도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예전에는 한 4, 5년 전에 굉장히 그 유행을 타가지고 성면조사 문제가 많이 나왔죠. 요즘 조금 침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해체 공사에 관련된 문제로 좀 포괄적으로 문제가 나오는 쪽으로 좀 유행이 바뀌어 있는데, 3회 문제는 해체 공사라는 문제는 나오긴 쉽지 않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노란색으로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점수를 보시면 PC 커튼홀이에요. PC 커튼홀 문제가 그동안 잘 안 나왔단 말이에요. 이번에 출제자들은 그걸 의식하시고 일부러 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있는데, 그래도 PC 커튼홀이 나온 시험치고는 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 회에는 PC 커튼홀이 많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문제를 보시면 굉장히 쉬운 문제잖아요. 기본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PC 커튼홀 문제는 기본 문제 정도는 계속해서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보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녹색으로 된 안전관리 이 문제들은 좀 난이도가 있게 나옵니다. 실제로 제가 올해 안전기술상 문제를 제가 살펴봤는데, 사실 안전기술상 문제보다 제가 느끼기에는 여기 있는 건축신기사에 나오는 안전 문제가 더 어렵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실무적이면서도 굉장히 이제 이론적인 부분의 배경이 잘 되어야지만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안전 쪽은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전체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들을 쭉 정리를 해 놓으시고, 기본적인 포맷들을 잘 정리해 가지고 그 공통된 포맷들은 아예 외우시고요. 거기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스마트 안전장비를 물으면 그쪽, 아니면 강간비계, 시스템 비계 물으면 그쪽,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안전에 관련된 문제 포맷을 좀 만들어 놓는 게 좋으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3교시 문제를 보면 여기 그 건축물 중경적 이행할 업무가 있죠. 이런 문제도 사실 이 문제가 처음 나오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인허가 관련된 문제는. 근데 이번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출제하는 분들이 좀 문제는 어렵진 않은데 굉장히 실무적이면서도 골고루 내려고 한다, 이런 생각을 제가 좀 강하게 느끼고,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출제했던 그 출제자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외람된 말씀인데, 그래도 상당히 문제 출제를 잘하고 계신 것 같다는 저는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좀 더 실무적으로 밝으신 분들이 자기 소신껏 정리했던 부분들을 쓴다면 점수를 획득하는데 도움이 되는 어떤 문제들을 많이 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여기서도 다시 오렌지색 보시면 이제 커튼홀 PC 또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난 2회처럼 PC 커튼홀 몰아서 나오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나오더라도 한 문제 정도 나올 거고요. 더 이상은 안 낼 거예요. 너무 몰아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PC 커튼홀은 기본 문제만 다시 한번 보라, 이 말씀만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4교시 문제를 보면 역시 이제 지금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보면 또 공통가설공사에 대한 내용이 또 나왔죠. 2회 문제는 안전관리계획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어렵진 않은데 굉장히 실무적으로 많이 해본 분들이 답을 쓸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좀 물어오셨어요. 안전문제 출제 쉽게 말씀드리면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회 문제도 안전 문제는 반드시 나오고 2문제 이상 나올 거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안전 문제는 조금 더 준비를 잘 하셔서 대응하셔야겠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한전 콘크리트 문제가 나왔고 단열 문제 나왔죠. 이거는 이제 겨울철 문제이기 때문에 단열 문제는 겨울철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건 계절 문제가 나온 거죠. 근데 2회 문제에서도 한전 콘크리트 품질 확보 방안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 약간 생뚱맞았어요. 이렇게 나온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거의 대부분 1회 1월달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전 콘크리트 문제 나왔죠. 그럼 여러분은 이번 시험에 3회 시험에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 예상하신 대로 서준 콘크리트 문제 또는 배석 콘크리트 문제 반드시 나올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작년, 재작년에는요 이렇게 문제를 안 냈습니다. 무슨 말이냐? 겨울철 문제 때는 1월달 문제에는 한전 콘크리트 문제를 한 번도 안 냈었어요. 2년간. 그 2년 동안은 여름에 서준 콘크리트 문제를 거의 안 냈었습니다. 그때 한 문제 정도 나왔나? 그렇게 기억하는데 이게 계절 문제를 안 냈었단 말이에요. 그 작년, 재작년 출제자들이
그렇게 학원이나 이런 흐름에 따라서 개선 문제를 대비하는 부분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일부러 그 문제를 피해가셨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의식하지 않고 그 시절에 왔다 싶으면 문제를 출제하신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출제자들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겨울이니까 학원에서 그렇게 준비할 테니까 그 문제 안 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좀 좋은 생각은 아닙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서준 콘크리트 그 다음에 매스 콘크리트 문제 나올 거니까 준비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이제 137에 어떤 문제 나올 거냐. 사실 저도 이제 요거를 며칠 동안 준비하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몇 가지 생각을 한 게, 첫 번째는 아주 구석에 있는 문제를 꼭 나올 것처럼 이야기해서 시청자분들께서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해야겠다. 그리고 계속 제가 기본적으로 해왔던 데이터 기반에 대한 분석을 좀 해야겠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게 데이터 분석을 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은데, 그나마 저는 출제되는 부분에서 난이도라든지 공정별 내용은 항상 엑셀로 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제가 확실하게 이렇게 추세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몇 가지 원칙,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너무 많은 예상 문제를 보내드리면 오히려 부담스러울 거다. 저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 혹시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몇 문제가 눈에 띄면 준비 못했던 것이 있었다면 그거 좀 챙겨보시라. 라는 차원에서 안내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가집니다. 마치 여기서 모든 문제 다 나올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렇게 하는 거는 제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겠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문제 제가 많이 맞췄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아시는 분은 아세요. 예, 그래서 뭐 하는데 그게 자랑은 아니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한 문제라도 좀 예상했던 문제가 나오면 시험장에서 반갑고, 그 반가운 마음에 기운이 돋잖아요. 그래 되면 힘이 납니다. 예, 그렇게 되면 합격으로 가는 길이 좀 수월해지죠. 저는 그걸 원하는 거지, 제가 이게 찍어드린 내용대로 많은 분들 합격했다, 뭐 어떻게 했다, 이런 어떤 그런 성과에 대해서는 크게 저는 이렇게 생각 별로 없습니다. 자, 일단은 요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을 봤을 때 특징 및 방향입니다. 이 양식의 내용을 여러 번 유튜브에서 보셨겠지만 실제 내용이 좀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시면 최근 출제에 대한 상당한 분석이 돼 있는 분들이 출제하고 계세요. 그래서 출제 난이도는 좀 평이하게 출제하십니다. 예, 어렵게 출제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거는, 요거는 이제 잘 보실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올해 1회, 2회 문제만큼 쉽게 출제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예, 올해 2회 문제만큼은 출제가 쉽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올해 1회 문제 또는 그 무엇보다 조금 더 어렵게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했던 기조보다는 쉽게는 더 내려가기 쉽지 않다.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그렇다 해서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하의 난이도는 유지할 것이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출제위원들이 그런 성향이 아닌 걸로 제가 파악이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걱정은 안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히 출제 문제 중에 논란이 됐던 문제들은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안전과 관련된 총론 안전 문제가 다수 출제됩니다. 많이 출제된다는 거죠. 이번에도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수라면 2문제 내지 3문제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적어도 2문제, 많으면 한 4문제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데 저는 2-3문제 정도로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론 관련 다양한 문제도 좀 제시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인허가 문제, 아까 그래서 이제 준공 전에 준비해야 될 서류란 절차, 이런 것도 묻고요. 단편적인 안전에 대한 내용보다는 법령과 제도에 대한 안전 문제 출제 굉장히 높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지금 현재 제도 법령에 대한 부분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 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사상 개설성 높은 문제가 출제가 예상이 됩니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니냐 하시는데 안 그렇다니까요. 작년 재작년에 그렇게 안 됐다니까요. 예,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바꿨어요. 그래서 계절적인 요인의 문제는 적더라도 반드시 출제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 뒤에 나올 출제 예상 문제에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넓은 범위 용어 문제, 소설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용어 문제는 대단히 배려를 많이 하고 있다.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제 챕터가 골고루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신기술 신자재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올해는
그게 작년부터의 추세인데 신기술 신자재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이런 내용을 보시면 기존의 기출문제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하셔서 문제 실수가 좀 적은 편이고, 그 다음에 안전과 관련된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 좀 이게 그런 문제들, 그렇게 하면서 법령과 제도에 대한 시사성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곁들여 있는 부분들의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고, 또 계절성 있는 문제는 피하지 않고 많지는 않지만 한두 문제 정도는 계속해서 내고 있다. 넓은 범위 문제에서 골고루 출제되고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두 번의 출제를 보고 굉장히 좀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문제도 그런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문제 나올 거예요? 이렇게 찝어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사실 제가 이런 게 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제가 지금 이제 학원 강의를 안 하거든요. 제가 이런 감이 있을 동안에는 여러분한테 그런 어떤 저의 개인적인 이익을 떠나서 여러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합격을 하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다면 그걸로 족합니다. 예. 그래서 저한테 특별하게 이렇게 보상 그런 게 없습니다. 하고, 두 번째는 말씀드릴 게 뭐냐면 생각보다 문제가 평이할 거예요. 아예 나도 알고 있었어. 나도 예상했었어. 예,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근데 제가 한번 11년 동안 끊임없이 계속 유명학원에서 강의를 했던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훨씬 더 신비성이 있겠죠. 그리고 저는 데이터 기반으로 하니까. 그래서 보면 아따 빤한 문제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한테 그 의미를 설명해 드리면 그 의미가 있는 주변 문제들을 더 보실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고, 첫 번째로는 뭐냐면 계절 관련 예상 문제입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문제죠. 근데 계절 관련 예상 문제, 지금 여름이잖아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극서기라 했는데, 이 여름 문제는 딱 두 가지 쪽으로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서중 콘크리트. 특히 유의해야 될 건 압축 강도 시험하고 서중 양생에 대해서는 조금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세요. 그건 어떠한 문제 형태 나오더라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서중 양생에 대해서 물을 수도 있고요. 압축 강도 시험. 그래서 지금 이게 자꾸 압축 강도가 안 나오니까, 특히 이제 서중 콘크리트에서는 이 부분에서는 이제 압축 감도에 대한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뒤다보고 돼 있거든요. 당연히 운반 시간도 마찬가지고, 요걸 쓰시면서 특히 압축 강도 시험 서중 양생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매스 콘크리트입니다. 그 서중하고 매스하고 같지 않는데 다르죠. 네, 그거는 논문을 읽어봐도 완전히 개념이 틀려요. 때문에 매스 콘크리트에 대한 수화열 대책, 그다음에 양생, 타설의 양생 유의사항, 그거는 서중 양생하고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은 요 부분은 문제가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요것도 특화해서 좀 준비를 따로 좀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예상했던 내용이죠. 세 번째가 뭐냐면 집중호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기후가 바뀌기 때문에 집중호우가 생기잖아요. 이게 이제 흙마이 공사를 할 때, 그게 저번 시험에 나왔어요. 흙마이 공사할 때 그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흙마이 공사를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집중호우에 의해서 주변 건물에 대한 어떤 침하 또는 도로 침하, 거기에 대한 원인과 방지 대책, 결론으로서의 계측 관리에 대한 부분까지 공부를 해 놓으시고 답으로서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문제는 서중 매스 집중호우 문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네, 예전에는 집중호우 문제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살펴보니까 집중호우 문제는 생기는 것 같아요. 계절 관련 문제 분명히 나온다고 했으니까 요 세 개 중에 하나는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준비를 하시는데,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나오니까 그냥 마음의 준비를 하라 이 뜻이 아니고요. 답안으로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게 A3 답안지가 되든 A4가 되든 3페이지 이상의 답안지를, 가능하면 4페이지를 만들어서 외우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이 안내 드리는 거예요. 외우세요. 외우셔서 4페이지 답을 20분 안에 쓰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답안에 대한 점수도 높아지지만, 다른 세 문제에 대한 어떤 충분한 답안의 시간이 확보가 되고 또 자신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교시 자체가 점수가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반드시 이렇게 있으면, 내가 지금 이거 맞다, 이게 제 생각에 동의를 하시면 반드시 이거를 3페이지 이상, 4페이지를 권합니다. 4페이지를 만들어서 달달달 외우세요. 지금 딱 그렇게 해야 될 시기거든요. 시험 직전이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계절 문제 말고 다음에 보는 게 뭐냐면 출제 주기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항상 출제가 되는 문제의 군들이 있거든요. 예, 학원마다 좀 다르긴 한데 비슷하긴 합니다.
근데 출제가 나오는 항상 나오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은행은 아니지만 이 문제들은 워낙 중요한 문제고 좋은 문제들이기 때문에 항상 나와요. 근데 이게 최근에 나왔으면 못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주기를 타고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사실 출제 주기에 해당되는 문제는 정말 많습니다. 지금 제가 내고 싶은 문제가 한 20, 30문제가 되는데, 그렇게 때는 여러분들 손도 못 대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뭐 추리다 보니까 그냥 제 감으로 이거는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만 제 감으로 말씀드리면, 제 첫 번째 문제가 타워크레인입니다. 지금 타워크레인 문제 안 나온 지 좀 됐거든요. 그래서 이 타워크레인 제2유형 조립, 해체 두 개를 다 준비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2유형 조립, 해체, 요걸 좀 타워크레인 문제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생각되고요. 두 번째는 역시 콘크리트 균열 문제입니다. 지금 콘크리트 균열 문제를 직접적으로 건든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근데 기술서 시험에, 건축 기술서 시험에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콘크리트 균열에 대한 대처 방안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수보강법으로 답이 이제 마무리되거든요. 이거는 10년이 지나도 이 문제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 나온 지가 직접적으로 되고 안 나온 지가 좀 됐기 때문에 요걸 좀 공부하시라. 그래서 콘크리트 균열 보수보강법. 그럼 콘크리트 균열 발생 원인이면 균열의 종류도 있겠죠. 그런 것도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내구성 확보, 시공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그 방법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할 때는 보수보강법이 뭐냐. 이런 것들을 딱 준비를 해 놓으셔가지고 계속 읽으세요. 암기가 될 때까지. 이거는 여러분 합격하실 때까지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문제 왜 할까? 왜냐면 다른 문제도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탑다운 문제 중에 그 SPS의 업업공법이 잘 나오는데 안 나온 지 한 2년 됐거든요. 그래서 나올 때가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낼까 하다가 어쨌든 저는 안전하게 좀 선택을 했는데요. 이쪽 문제들이 좀 안 나왔어요. 올해. 지금 어쨌든 철골 문제, 철근 문제 나왔잖아요. 제일 많이 나왔었잖아요. 1, 2회에 거쳐서. 그러면 콘크리트 문제 회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출제위원들이 대부분 콘크리트는 다 잘합니다. 자기 주 종목이 있지만 콘크리트는 다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낼 때 절대 어려워하지 않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런 어떤 안정액 관련된 문제도 좀 살펴보셔야겠다. 그래서 기초공사, 그 다음에 콘크리트 문제. 요거는 이번 문제 그 큰 범위를 말한다면 저는 반드시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보실 거고. 그래서 출제 주기 문제는 뭐 얼마든지 낼 수가 있는데 그걸 다 내면 여러분 어떻게 공부하겠어요. 그래서 그리보다는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10문제 전체 10문제를 맞추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니까 혹시 저하고 생각이 틀리더라도 준비를 다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제 생각대로 이거 아니야 안정이 안 말고 나는 SPS를 준비할 거야.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문제 1, 2번 요 1, 2번들은 출제 경향이 좀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볼 게 뭐냐면 트렌드 문제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시대적 트렌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인 이제 공사 방식에서 떠나서 지금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OSC입니다. 그리고 모듈 건축이죠.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지금 민간기업 연구소에서 제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모듈 담당자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계속 갈 겁니다. 이게 시대마다 좀 이렇게 어떤 흐름이 좀 있긴 한데, 그래서 두 가지를 보는 겁니다. 첫 번째, OSC 건설 시장에 대한 큰 광범위에서의 그런 내용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선두가 되는 모듈러 건축에 대한 내용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좀 알고 계시고, 뭐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공부를 해 두셔가지고, 이것도, 이번 시험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또 그런 부분에 준비가 되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문제는 학원 교재에 없어요. 그렇게 안 되면 인터넷 찾으셔가지고 다 만드세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쭉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뭐냐면 네 번째, 최근 제도 관련 문제죠. 옛날에는 제도 문제가 바로 안 나왔어요. 한 1, 2년 있다 나왔고, 특히 이제 계약제도 같은 문제는 요즘 계약제도 문제가 잘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도 관련 문제가 나오면 1, 2년 있다가 나왔는데 요즘 바로바로 나옵니다. 바로바로 나오니까 바로바로 알고 바로바로 써라. 이런 취지 같아요. 그래서 특히 어느 쪽이면 안전 쪽에. 그래서 이제 그런 안전 쪽의 제도가 나오면 반드시 시험에 영향을 주더라고요. 인터넷 치면 나오지요. 거기서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 안 나왔던 게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공동주택 바다 충격 차단 기준이에요. 요게 언제냐면
올해 7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주택 하는데 7월 1일부터 건축 허가 신청분, 사업승인 신청분부터 이제 들어가는 거죠. 허가 신청부터 하는 거니까 완료가 아니라 대상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모든 공동주택가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가 달라지냐면 이제 경량충경음, 중량충경음 있잖아요. 그게 이제 경량은 58, 그 다음에 50이었다가 이게 강화돼서 경량은 50dB, 그 다음에 중량은 45dB, 뭐 이하로 만들어야 되고요. 여러분 관심 가지는 슬로브 두께도 210이잖아요, 지금. 220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LH는 아마 250으로 해서 1등급 맞추라 할 거예요. 1등급 맞추려면 250 이상 안 되면 못 맞추거든요. 그래 돼 있고 슬라브 두께는 210이었다가 지금 220으로 이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능검사. 예전에 없었는데 이게 뭐냐? 이게 사전검사 의무화죠. 예, 그래서 이제 사전에 준공전에 이거를 좀 세대수마다 좀 틀리긴 한데 그냥 5% 정도 이렇게 잡아가지고 해서 그게 기준을 못 맞추면 그거는 이제 주문할 때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뭐 결국에는 다 돈으로 보수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다 이제 세대민들한테 이제 어떤 금전적인 어떤 내용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좀 징벌적인 제도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제도가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좀 계셔야 되고 참고로 LH에서도 아마 이게 1등급을 맞추라 해서 7월 달에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따로 조금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거는 실무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잘 챙겨서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두 번째는 이제 민간이죠. 공공은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탄소 중립 목표에 따라서 건설 부분에 온실가스 감축을 중점 과제로 좀 두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제 기억으로는 2020년에는 공공이 1000제곱미터 이상에서 GTEB는 5등급이었는데 23년이죠. 재작년에는 공공에서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으로 봤을 때 3대 이상인데 지금 어떻게 되느냐? 결론은 민간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그리고 민간 1000제곱미터 이상에도 GTEB 5등급이 제일 낮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일단은 낮더라도 그 제도에 들어가서 이제 체킹을 받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그런 게 있고 직접 시공평가 제도 사실 이거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 사실 이걸 보시고 아니 무슨 말이냐 CSI 제도는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냐. 그건 했는데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CSI 제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제가 빼고 이걸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최근에도 했던 게 봉합양생. 봉합양생 문제 제가 지난 회 문제 나왔죠. 136회에 나왔잖아요. 그 나온다고 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시험 쳤었던 분들이 많이 좀 이렇게 연락을 주셨던데 고맙다고. 그럼 나옵니다. 근데 그런 거 빼고 남는 건 직접 시공 평가 제가 나올 만한 것 중에 하나인데 요거는 논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거는 전문 건설업체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1월에 시행을 했는데 30부 이상 공사에서 전체 공사비 내역에 이제 30% 이상을 이제 직접 시공으로 이제 해라 되어 있는데 한시적으로 지금 20%까지 줄여놨습니다. 왜냐면 반발이 심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시행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이 정부는 이거를 포기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문제 삼으라는 것은 높지는 않지만 이게 논란이 있으니까 그래도 한번 살펴보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넣어놨으니까 그래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어떤 올해 제도 중에 주요했던 바뀐 것들은 이미 다 나왔기 때문에 요 정도가 좀 남아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시기적으로 또 7월, 6월 또 됐던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어떤 책에도 없으니까 인터넷 찾아보시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지금 출제가 그렇게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회보다는 조금 어렵게 출제될 수도 있지만 좀 평이한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께서 전체적인 어떤 출제의 어떤 범위 내용을 봤을 때는 골고루 일단 내놨기 때문에 출제위원들이 좀 편하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겠냐? 사필 기정 콘크리트가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관련된 문제인데 그 중에 이제 계절과 관련된 문제가 반드시 나올 거다. 요거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절교육 관련된 문제는 집중호우 문제가 있으니까 집중호우 나오면 당연히 계절관리 문제가 당연히 따라 나오니까 그런 그 흐름에 맞춰진 답을 좀 준비해 놓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뭐 출제 주기도 그렇고 트렌드도 그렇고 최근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한번 참조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바쁘시겠지만 이게 그 화면을 딱 이렇게 정지한 상태에서 여러분이 좀 이렇게 그림 파일을 옮기셔가지고 이렇게 출력하셔서 준비를 해 보시고 그래서 요 문제를 그냥 보고 얘 나오는갑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실 그러면 안 되고 문제를 좀 이렇게 준비를 해 보세요. 그래서 여기 10문제가 다 하는 아이더라도 뭐 여기서 뭐 최소한 7, 8문제라도 만들어 놓으시면 저는 여기서 출제가 되는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제가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을 수 있는데 한 30% 나와도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거죠. 그 정도 출제 그렇다면. 그래서 어쨌든 저는 올해 굉장히 무더운 날씨 때문에 고생하시는 우리 현장 수사님들 그리고 우리 저 기술자님들께 무한한 어떤 존경심과 감사의 마음을 표하면서 저는 또 사무실에서는 또 시원하게 일하지만 또 밖에 나가서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땀 흘리게 하면서 일을 합니다. 근데 그게 행복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주말에는 계속해서 기술적인 논문도 읽고 공부도 하면 이게 제 취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이렇게 좋은 내용이다 판단되시면 뭐 좋아요 그런 것도 많이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좀 이렇게 글을 좀 써주세요.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생기신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성취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우리 그 소장님들께 좀 무한한 어떤 존경심을 표합니다. 또 늘 건강 잃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어떤 직장생활 또 가정생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